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이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갑이 보궐선거 지역이 될 경우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또 조국 대표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다가 조국 대표가 군산에서 쉽게 당선되게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나올 테니까 뭐 무공천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 아닌가요? 좀 비겁하고 찌질하지 않나요? 부산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부산 분들은 뭔가 대차게 붙어서 정면 승부하는 걸 바라지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서 여기 좀 자리 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계속 집권해서도 코스피 육전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런 상황 판단을 하시는 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뭐 부산 스타일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시던데 그분이 부산 스타일을 말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더 부산 스타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아마 호남에 좀 나올 테니까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건 부산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산이 고향인 조국 대표가 누가 부산 스타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성치윤 부대변인님. 네. 물론 두 사람이 부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아닌데요. 좀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신경전도 좀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 사람이고요. 말투는 확실히 부산 스타일이죠. 예. 이력과 걸어온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걸어온 이력만으로 봤을 때는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 가서 저런 메시지나 영남권을 돌고 있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 그리고 윤 어게인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쪽을 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렇게 이제 단순히 그냥 보수 유권자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뭐 좀 갈등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슈화되고 기사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글쎄요, 아까 우리가 국민의힘 의총 소식을 봤습니다만 아까 살짝 나왔던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부산 출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하기 전에 일단 아무리 그 무소속인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지금 비워질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이나 의원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경우 거기에서 20년 동안 지금 전재수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이 같이 거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아마 공천을 무조건 박민식 전 의원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뭐 선거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전재수 만약에 시장 후보가 되신다면 부산시장 후보와 발맞춰 갈 수 있는 후보군을 저희 민주당에서 공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주목이나 이런 것들을 받길 바라는 지금 후보군들끼리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에 찾았던 부산 지역이 북구 갑에 있는 어떤 시장과 이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를 좀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부산 북구가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누가 나올지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성치윤 부대변인 얘기 듣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게 박민식 전 의원을 여기 또 하나 넣어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부원장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민주당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빅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뭐 여러 지역이 언급이 됐지만 대구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대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좀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 대구에서 3자 대결이 되면은 거기도 출마가 참 마땅치는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북구갑에서 4자 대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자 대결이 됐을 네, 때.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고 민주당도 내고 한동훈, 조국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해볼 만한 싸움으로 북구도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정말 인물 대결을 하면은 사실
진영에서의 표는 자기가 개인기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민주당 표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이제 민주당 표를 좀 갈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구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도발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국 대표의 출마지도 북구갑 쪽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모양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싸움의 지형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들기 위해서 북구갑에서 저런 얘기도 했고 의도된 신경전도 벌였고 저는 장해찬 부원장이 거론되는 거는 구원에 의해서 얘기거리는 확실히 되는데 한동훈, 장해찬, 조국이 서로 간의 얘기거리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는 박민식 전 장관이 될 것이고 민주당도 분명히 후보를 낼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유력하게 저 지역이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시장 선거도 한창 이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인 박형준 시장에 맞서서 주진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전재수 의원의 출마 얘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단수 공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상필 부대변인님. 네. 아직까지 근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재수 의원이요. 근데 전재수 의원이 어쨌든 통일교와 관련된 본인의 성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실한 위치, 해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방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부산 시장에 출마를 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거기에 지역 재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사자구도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 나가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왜 냅니까 거기에? 예. 그거는 그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내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를 그냥 단일 후보로 내지 저희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부산시장 선거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부산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저는 전재수 그 의원과 또 그다음에 북갑에 있는 그 후보들에게 저는 투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민주당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어도 코스피가 6천을 넘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놓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개그 프로그램 대사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좀 처음 듣는 표현인데 yor랑거리다. 몸을 가벼이 돌리면서 촐싹거린다 이런 식의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구전혜 변호사님,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이 코스피 6천 공방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근데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1대1로 이렇게 지금 언쟁을 벌이는 게 자신의 존재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이슈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상식적으로도 좀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사실 기승전 내란, 기승전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이 없는 것마저도. 근데 지금 슈퍼사이클 때문에 올랐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그 수치만큼 똑같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슈퍼사이클 때문에 많이 올랐을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개정하지 않았냐. 그게 도움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기업 가치가 다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다른 주식들은 사실 별로 오르지 않았고 하락한 것도 많습니다. 오른 거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인데 지금 코스피 끌어올린 거보다 한 2배 이상 그 두 회사가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경제는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 이제 해소돼서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환율까지도 안정됐어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시고 사실 환율은 언급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만 따로 논다라는 거는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슈퍼사이클에 올랐던 그 두 회사에 대해서 단기 차익만 실현하고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그 외국 달러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사실. 네. 정상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 투자가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외국에서 판단을 하면 달러가 계속 유입돼서 머무르는 상태에서 환율도 안정돼야 되는데 이 환율은 사실 다 빠져나가는 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건데 네. 저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내가 말에 논리가 있고 통계에 의해서 반박이 되기 때문에 싸움을 걸었고 거기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결부를 시킨 거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겠다. 자신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나의 싸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못 싸우는데 내가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걸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